노수강, 이태양 선수 두 선수의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가 났었고요. 오늘 이태양 선수 그리고 이제 노수광 선수를 1대1로 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났는데 두 선수 모두 1990년생이고요. 동갑내기입니다. 30살로 동갑내기고 노수광 선수는 친정팀인 하나로 돌아가게 됐고요. 청주고 건국대 출신이고 2014년에 하나 유니폼을 입었었는데 2015년 기아 타이거즈를 거쳐서 2017년에 이제 SK로 트레이드가 됐는데 지금 6년 만에 다시 이제 하나 유니폼을 입게 되는 거고요. 이제 프로 통산 500경기 출전을 해서 타율 2할 8푼 6리, 1홈런 5타점 2도루 올 시즌에 그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태양 선수 같은 경우에는 효천고등학교 졸업했고요. 2010년에 한화에서 5라운드 36위로 지명이 돼서 이제 프로 생활을 했는데 10년 만에 다시 이제 제2의 야구 인생을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타격이 좋은 야수가 필요했던 이제 하나, 그리고 불펜 보강 필요했던 SK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는 하지만 SK가 내야수 영입이 시즌 초반부터 계속 급선무였고 그죠? 투수 영입은 다소 의외인데 이제 갑작스럽게 불펜이 망가지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조금 나선 부분이 있다. 자, 그렇다면 9위하고 10위가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이게 윈윈이 될까요? 윈윈 되면 뭐 7위, 8위로 이렇게 올라선다는 것입니까? 양 팀이 그 동병상련이 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두 팀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순위가 좀 많이 쳐져 있죠. 초반에 좀 연패가 길었습니다. 이제 SK 같은 경우에 초반에 10연패를 했고요. 하나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18연패에 3루 슈퍼스타즈와 타이 기록을 세우는 등 좀 안 좋은 초반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좀 초반에 그 5위권 팀들하고 좀 순차가 많이 벌어졌고요. 뭐 야구계에서는 이제 사실상 두 팀은 올 시즌에 좀 가을 야구 힘들지 않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SK나 하나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리빌딩 차원에서의 트레이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분위기를 바꾸는 거고 양쪽에 이제 단장님들 이야기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만 시즌 초반부터 두 팀이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가장 논의를 활발하게 했던 팀이 바로 하나와 SK다. 하나와 SK 이건 이제 개막 이전이죠. 개막 이전에 다 이제 저마다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저마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자 어느 쪽이 이득인가? 근데 이거 사실 바로 그냥 트레이드가 나오자마자 야, SK 팬분들께서 우리 채널로 또 몰려오셔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방문해 주셔서 야구장 다뤄라 하면서 뭐냐 이게 지금 뜬금없이 그냥 화난 분위기. 이 분위기는 좀 읽어봤는데 지금 하나 팬들은 뭐 쌍수로 들고 환영하고 있고 잘했다. SK 팬들은 이거 우리 또 손해 본 거 아니냐 이거 뭐한 짓이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부장께서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나이는 비슷하다 그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1군에서 누가 더 활약을 많이 했는 것인가 이걸 보면 노수강 선수가 조금 위에 있습니다. 물론 투수와 외야수의 이 뭐 좀 차이는 있죠. 그리고 이태양 선수도 뭐 사실 2018년에는 필승조로도 좋은 활약을 펼쳤을 거예요. 그때 많이 던졌지만은 야 그러면 이태양, 노수강 그래도 노수강 쪽이 나은데 지금 이태양 선수 안 좋잖아요. SK 팬들께서는 사실 좀 불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좀 하셨는데 제가 왜 그렇다면 이태양 선수를 SK가 데려오고 자, 왜 그러면 하나는 노수강 선수를 데려왔는지 이 부분을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이태양 선수가 지금 사실 와서 필승조가 가능한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SK 불펜이 안 좋으니까. 2군에서 145km를 던지는 것을 확인을 했다 그럽니다. 포크볼을 좋은 포크볼이 있는데 물론 수술 전에는 이태양 선수의 뭐 직구는 예전에 뭐 니프트급 직구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2018년에 좋은 포크볼을 던졌어요. 근데 포크볼을 너무 많이 던졌다는 거죠.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서진용 선수가 안 좋았을 때 모습이었다 그래요. 자, SK 보관이 있답니다. 데려와서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 여지가 있다. 확실히 자기네들이 보관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영현 선수 하나로 부족하니까 우리 한번 변화를 주겠다. 이래서 데려왔답니다. 자, 그리고 SK 손차원 단장께서도 앞으로도 추가 트레이드 얼마든지 가능하다. 얼마든지 얘기를 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민철 단장은 그러면 노수강 선수를 왜 데려왔느냐. 거포 아니지만 단연간 누적된 기록이 있고 이 퍼포먼스가 전력 상승에 도움이 될 거다. 사실 이제 칠 수 있는 타자가 없어. 하나가. 뭐 없다고 보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없어. 그러니까 이용규 선수가 지금 OPS가 제일 높고 떡 들이대니까 그 다음이 그냥 노수강 선수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중심 타자들이 거의 없다. 오면 바로 그냥 주전으로 뛸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이 하나 팬분들께서 좀 노수강 선수 영입을 환영하시는 게 최근 몇 년 동안에 드러난 퍼포먼스를 보면 노수강 선수가 뭐 이런 표현을 좀 붙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압도적이었거든요. 뭐 노수강 선수
뭐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별명이 노토바이 아닙니까? 뭐 정말로 넓은 수비 범위를 가지고 주루도 열정적으로 하는 선수고, 예, 그런 좀 파이팅이 좋은 선수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사실 한화의 제일 큰 문제점은 저는 사실은 실력보다는 분위기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최원호 감독 대행이 취임하자마자 10명의 선수들을 2군으로 내려보내고 신인 선수들을 올리고 게임을 정말 뭐 상식 밖의 운영을 하겠다라고 본인이 말할 정도로 이런 운영을 했던 거는 상식으로 해도 되지도 않고 상식이 통하지도 않는 야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린 비상식으로 한번 가보자. 그렇죠. 이런 예.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나 결국의 목적은 이 분위기 정말 뭐 상가집 같은 이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런 시도들을 했던 건데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런 시도를 했음에도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어제까지 지금 루징 시리즈를 하고 있고요. 근데 오시고 난 다음에 2승 6패야. 그렇죠. 뭐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런 분위기를 이 노수광 선수의 열정적인 플레이라든가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실력으로 만회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서 정민철 단장이 좀 결단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노수광 선수 입장에서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트레이드입니다. 사실 노수광 선수가 기아로 처음 팀을 옮겼을 때 그렇죠. 당시에는 좀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냥 미완의 대기 정도로 평가가 됐었는데 기아에서 SK를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SK 한국 시리즈 우승에도 힘을 맞아요. 보탰고요. 작년에도 분명히 가을 야구에 진출하는데 1위를 담당했던 한화를 처음 떠났을 때 당시와는 상징성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다. 그런 부분에서 노수광 선수 다시 한화 유니폼을 입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비주류였지만 지금은 팀의 주류로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는 이런 역할, 이런 부분들이 노수광 선수 본인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나 팬들께서 노수광 선수 활약은 기아에서 활약하고 SK에서 활약을 할 때 좀 속이 쓰렸어요. 그럼요. 젊은 선수. 네. 가뜩이나 없는데 저렇게 젊은 선수가 창창하게 이렇게 활약을 펼쳐주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워하고 얘기도 많이 나왔죠. 이제 저 떠났던 그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또 활약을 하게 되는 거고, 일단 노수환 선수가 오게 되면 이용규 선수와 같이 테이블 세터 역할을 좀 맡을 거고, 정은원 선수가 클린업 트리오 쪽으로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즌 계속 지금 부진해요. 외국인 타자 제라드 호잉 휴식도 줄 수 있고 외야가 전부 가능하니까 우익수 수비 호잉 대신에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정 안 되면 호잉 선수 2군으로 잠시 내려도 되고, 박마이가 안 맞는다지만 워낙 수비에 대한 기여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 그냥 함부로 뺄 수도 없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여지가 생긴 겁니다. 옵션이 하나 더 생겼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 노수광 선수 한 명이 옴으로 인해서 한화가 굉장히 많은 외야 플랜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뭐 노수광 선수 코너 외야수로 활용할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호잉 선수가 지금 사실 좀 부진하지만 휴식을 거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정민철 단장도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노수관 선수 한 명이 와서 플러스 해줄 수 있는 이 부분, 그것만 가지고는 뭐 팀이 바뀔 수 없는 것이죠. 네.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되니까. 자,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SK에서는 사실 노수광 선수 내주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수광 선수를 내주고 이태양 선수를 데리고 왔다는 건 그만큼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텐데 부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노수광 선수를 보낼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는 신인 이제 최지훈 선수 때문입니다. 이 선수가 제2의 김강민이다. 자, 입단하자마자 지금 뭐 현재 주전 테이블 세트로 선발 출전하고 있고, 올 시즌 21경기에서 타율 뭐 3할 2푼 4리 3도로 9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올 말부터는 뭐 1번으로 잘합니다. 타격 괜찮아요. 정확합니다. 빠른 발, 강한 어깨, 공수도 다 좋습니다. 노수광 선수, 이 선수의 활약 때문에 입지가 조금 좁아져요. 그리고 외야가 SK 외야 좀 자원이 조금 풍부한데 최근 들어서 SK 불펜진이 너무 안 좋아요. 그죠? 하재훈 선수 조금 흔들리고, 네. 자, 서진용 선수 조금 왔다 갔다. 전반적으로 불펜이 안 좋고, 불펜이 흔들리면 뒤에서 경기를 말아먹기 시작을 하면 이 여파는 그냥 선발까지 쫙 이어집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경기로 또 이어집니다. 자, 타선 침체로도 이어집니다. 전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집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태양 선수가 팀에 와서 뭔가 더 플러스 해줄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더 좋아질 거다. 우리 제대로 잘 쓸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죠. 이영렬 선수 처음에 왔을 때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분위기로 한 번 더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장기적으로도 생각을 하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뭔가 지금 빨리 주사 한번 맞자. 자, 그래서 데려왔는데 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대는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팀이 이제 SK와 한화가 또 트레이드를 했는데 사실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장에서도
시즌 전부터 지금 계속 트레이드 시도가 많은 팀으로 꼽히고 있고 하나 같은 경우에도 알게 모르게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팀을 제외하고서도 좀 트레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SK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도권의 내야수, 그죠? 수도권의 내야수를 쭉 눈여겨 보면서 한번 좀 이 선수 데려왔으면 좋겠다 하고 눈독만 들이고 있었는데 참 맞지 않았고 유격수 계속 바라고 있었지만은 뭐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렇죠. 자, 지난 겨울부터 계속 유격수 하는데 안 됐고 유격수가 안 된다 그러면 이루수라도 한번 채워보겠다 했는데 그마저도 안 됐고 자, 그렇다면 지금 갑자기 근데 이재원 선수가 부상 아이고 우리 급하구나 포수 데려와야 돼 해서 포수를 또 데려왔습니다. 그다음 보니까 또 불펜이 막 어이구 불펜이 급하네 그래서 또 불펜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드리냐면 이렇게 지금 SK가 시즌 초반만 해도 최정상급은 아니라도 그죠? 그렇죠. 자, 중상위권 싸움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냥 10연패 쫙 타면서 꼴찌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모든 카드가 생각했던 이 경우의 수가 다 흥크러졌고 또 단기 처방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좀 급했다. 그죠? 급했고 근데 결과적으로 투수 보강은 뭐 지금 하든 나중에 하든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전례 없이 트레이드 논의가 많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SK만의 지금 고민이 아니고요. 뭐 어떻게 보면 10개 구단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트레이드 카드 이 부분을 지금 제일 신경 쓰고 있다고 보시는데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선수 출신 단장님들이 많아지면서 좀 이런 트렌드가 생긴 것 같아요. 모이면 이 이야기만 한다 그래요. 예, 아주 편하게 이야기를 한다 그럽니다.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자, 외국인 선수 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주 한정돼 있고 그렇다면 새로운 선수를 데려오는 이 트레이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뚜껑을 딱 열어보면 이게 밥이 덜 됐다? 또는 뭐 밥이 탔구나 뚜껑 열어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즌 초반하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좀 변화를 줬고 또 하나 뭐 단장님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트레이드 할 때마다 걸림돌이 되는 생각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선수 자, 저 팀 가서 너무 잘하면 어떡하지? 뭐 LG에서 키움으로 간 뭐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 그죠? 또 LG에서 뭐 KT로 간 박경수 선수 같은 경우 많잖아요. 또 롯데에서 이렇게 키움으로 간 전병호 선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얼마 전에 사실 김태형 감독이 그 이응현 선수 3안타 친 다음 날에 아니 가자마자 3안타 치면 어떻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농반진반. 그렇죠. 예전만 해도 프런트에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 선수, 자, 저 선수가 필요해. 근데 우리 있는 선수가 저쪽 가서 더 좋은 활약을 펼친다? 그럼 팬들께서 엄청나게 야단을 치실 건데, 이거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좀 덜해졌다 합니다. 상당히 덜하고, 지금은 저 선수가 우리한테 와서 얼마큼 잘해줄 것인가, 이 생각에 집중을 한다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변화들이 결국은 너도 나도 트레이드 카드 맞추기에 조금 더 쉬워졌다, 용이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현장 나가서 이렇게 가끔 가다가 뭐 여러 팀들 단장님들 이렇게 좀 만나 보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어디까지나 생각에 그치다가 마시다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사실 이 트레이드라는 거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스쳐가다가 갑자기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갑자기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은 언제든지 좀 바뀔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 상황에서 불펜이 아주 탄탄해서 지금 야수 부분도 그렇고 뭐 불펜도 그렇고 뭐 내야 같은 경우는 어느 팀들이 다 지금 자원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외야는 상당히 좀 탄탄해서 삼성은 뭐 홍준하 단장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은 트레이드 요청이 너무 많이 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뭐 팀이 좀 잘 나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드는 궁 한쪽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9위 또 꼴찌 빨리 시급하게 합을 한번 맞춰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